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삽입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삽입 메뉴에서 표나 그림 같은 거 삽입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 영역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차트 영역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화면의 시트에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점별, 분기별 실적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분기별 실적 표를 우리가 차트화 시키는 걸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을 차트화 시킨 다음에 차트를 변형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는 거, 레이아웃을 잡아본다던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차트화 시키고 싶은 이 분기별 실적 표에서 차트화 시키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 4, 4분기까지만 합계는 빼고 4, 4분기까지만 우리가 차트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영역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차트 영역에서 세로 막대형 차트라든가 꺾은 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영역형, 분산형, 기타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드래그해 보면 차트의 이렇게 디자인 모양이 미리 보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꺾은 선형으로 해보겠어요. 꺾은 선형도 2차원이 있고 3차원 꺾은 선형이 있죠. 네, 여기서 2차원 꺾은 선형에서 우리가 점이 있는 것, 즉 뭐예요? 이름이 나오고 있죠. 선택하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릭만 했더니 바로 대리점별, 분기별 이 판매 실적이 차트화돼서 나타났어요. 지금 차트 위에서 마우스가 어떻게 됐죠? 네, 이동형으로 바뀌고 있죠? 이동형 포인터, 커서를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차트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차트를 갖다 놓은 다음엔 이렇게 사이즈도 충분히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트를 시켰습니다. 차트를 작성을 했더니 차트 도구가 생기면서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서식 탭, 차트 도구의 3가지 탭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 탭에서는 차트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죠. 클릭만 하면 바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니까 이런 모양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스타일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지요. 예. 차트를 쉽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차트에다가 제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제목 달는 거는 차트의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 영역으로 탭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차트 레이아웃 탭에 가니까 레이블 탭이 있으면서 차트 제목 그리고 각 축의 제목 그 범례의 위치라든가 데이터 레이블이라든가 데이터 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레이아웃 잡아주는 이런 레이블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 제목부터 한번 해볼까요? 클릭했더니 제목이 없는 차트도 있겠고요. 제목을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그런 탭이죠. 그리고 차트 위, 차트 영역의 맨 위에 제목을 표시하면서 차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제목을 위에다 놓는 건데, 세 번째 거는 크기를 조정하면서 놓는 거죠. 클릭하니까 어때요? 차트 크기가 줄면서 제목이 바로 들어가죠. 크기 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겠지요. 여기다가 분기별 실적이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커서를 위치를 띄워줄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면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니 도구 모음에서 서체라던가 우리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맑은 고딕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 해주시고요. 크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선 차트 제목까지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차트 제목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꺾은 선형 차트를 한번 다른 디자인형으로 바꿔보겠어요.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해야겠지요.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차트의 디자인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디자인 도구로 가야겠죠. 디자인 도구.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도구로. 디자인 도구에는 차트 스타일은 지금 꺾은 선형이 나타나고 있지만 맨 앞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해주면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클릭하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그 차트의 종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차트 삽입할 때 나타났던 종류죠. 그래서 세로 막대형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되고 있죠. 현재 차트가 원형, 가로 막대형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역형, 분산형, 주식형, 표면형, 도너트형, 거품형, 방사형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클릭해서 바꿔주면 되겠어요. 우리는 묶은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세로 막대형의 묶은 꺾은 선형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니까 어때요? 묶은 꺾은 선형으로 바뀌면서 차트가 자동 변경되죠. 차트 스타일도 똑같아요. 아까랑 그죠? 색상만 이렇게 똑같이 색상이 나타나고 디자인만 바뀐 거죠. 여기서 디자인을 다 미리 보기 하면서 입체형 이렇게 나타난 거 있죠. 스타일 26이네요. 맨 아래에는 바탕이 검은 바탕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요거 말고 이렇게 스타일 26 흰 바탕에 입체형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쉽게 차트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분기별 실적을 넣고요. 여기 차트의 디자인도 한번 바꿔봤고요. 각각 이번에는 축에다가 제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지역별 대리점이죠. 그리고 세로축은 값이 나타나고 있죠. 몇 대를 팔았는지 그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축에는 제목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넣는 건 아까 이거 뭐죠? 분기별 실적이랑 마찬가지로 뭐예요? 레이아웃이죠? 네, 레이아웃에 가서 아까는 차트 제목이었는데 요번에는 축 제목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축 제목도 가로 제목과 세로 제목이 있죠? 네, 가로 제목 먼저 넣을까요? 기본 가로축 제목에서 축 아래에다 제목을 넣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때요? 차트가 줄면서 축 제목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우리가 축 제목은 대리점이라고 쓰겠습니다. 대리점. 각 지역별 대리점이니까 넣어주고요. 역시 텍스트 크기라던가 오른쪽 키 누르고요. 뭐 서체라던가 바꿔줄 수 있겠죠. 미니 도구몸에서 크기도 뭐 적당하게 바꿔주고요. 색깔도 표준색 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어요. 쉽게 바뀌죠. 역시 이번에는 세로 축제목을 넣어야겠죠. 축제목 세로 축제목 뭐 없고 회전시킨다던가 세로 제목 넣으면 되겠죠. 그냥 네, 세로 제목. 여기도 역시 드래그해서 세로 제목에는 우리가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실적이라고 넣어야겠죠. 실적 한 칸 띄고 적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역시 선택해서 똑같이 미니 도구몸에서 11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으로 표준색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차트가 자꾸 이렇게 조금 찐따같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먼저 크기를 조금 늘려주고요. 이렇게 크기가 조금 늘어나니까 조금 보기가 낫네요. 그죠? 여기서 제목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차트는 대리점별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 실적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역시 레이아웃에 가면 디자인으로 가야 되나요? 네, 디자인으로 갔더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 데이터 항목에서 행과 열을 바꿔주세요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X축의 데이터를 Y축으로 옮기고 Y축의 데이터를 X축으로 옮깁니다. 즉 뭐예요? 서울, 인천 이 대리점 대신 분기별, 여기죠? 분기별, 요 분기별 데이터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니까 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쉽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막대
기는 몇 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걸 우리가 범례라고 하는데요. 이 범례의 위치도 꼭 표의 오른쪽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레이아웃 영역에 가면 지금 축제목 말고 범례가 있죠. 예, 이 범례의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를 없앨 수도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범례가 표시되고 있죠. 위쪽에 표시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위쪽에 표시도 있고요. 또는 왼쪽에 표시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쪽에 표시를 이렇게 해보면 아래쪽으로 범례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표를 선생님이 데이터를 만지지 않았다면 얘가 자동으로 범례가 옮겨지면서 크기가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버리면 자동 조절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겠죠. 글씨가 참 큰 것 같으네요. 아까 14로 바꿨는데 이렇게 그죠? 이게 표의 크기를 이 차트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 바꿔줘야 돼요. 한번 옮기고 나면요. 그래서 위치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범례의 위치까지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차트는 우리가 분기별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이 표에 나타난 합기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표에 나타난 합기까지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키고 싶다. 차트를 합기까지 있는 차트로 나타내고 싶다면 차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니까 우리가 행렬 전환 했었죠. 즉 분기별, 지역별 차트로 바꿔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선택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 차트에 나타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선택을 해주면 어때요? 차트가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합계까지 추가시켜주니까 이렇게. 합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차트들이 실적이 낮아졌죠?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까지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확인 버튼,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겠죠? 합계가 추가되었으니까 이렇게 범례도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뭐 쉽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차트가 이 범례가 합계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이 값을 알아보기가 분기별 실적 값을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럴 때는 차트의 서식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레이아웃 탭이나 서식 탭에 가니까 이 범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범례에서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뭐 가로 항목, 세로 항목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차트 영역을. 예, 차트 영역을 딱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선택 영역 서식이 나타나죠?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니까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식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바꿔주는 거죠. 지금은 자동 설정된 자동으로 나타나죠. 그 차트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바꿔주겠어요. 여기서 먼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림이나 질감 이런 건 쉽게 이해되죠. 선택했더니 배경에 예쁜 색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뭐 질감 같은 거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질감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쁜 걸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로 가니까 어때요? 뭐 분홍 박엽지, 자주 편물, 꽃다발, 파랑 박엽지, 편지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파랑 박엽지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닫기 눌러보면 쉽게 요것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배경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을 넣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 버튼 눌러주면 어때요? 방금 넣었던 것이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방금 배경 넣었던 게 지워졌습니다. 즉 뭐예요? 차트 영역에 선택 영역 서식에서 색깔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면 또 바꿀 수 있어요. 이 페이지 레이아웃 탭, 여긴 차트 도구는 아니죠? 네, 여기 가면 테마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체 시트를 테마를 넣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테마를 선택해서 테마 선택하니까 여러가지 오피스 테마, 가을 테마, 지금 미리 보기가 되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죠? 고구려 테마, 고려 청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양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풍요를 선택하라고 돼 있죠. 풍요를 선택해 보겠어요. 이랬더니 어때요? 쉽게 표하고 어울리게 디자인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하고 어울리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풍요에 맞게 바뀌는데 이게 새롭게 여기 2007에 여기서 추가된 기능이죠. 얘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바꿔주고요. 지금 뭐예요? 실행 취소 2번 눌러서 바꿨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차트 도구 가면 서식이 있죠. 지금 이 서식을 바꿔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까 차트 영역, 선택 영역 서식에서 바꿨고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차트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도형 스타일. 그죠? 이 도형 스타일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고 있죠? 예, 아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하면 어때요? 이름이 나타나면서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미세효과 강조 3번 선택할까요? 강조 3번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차트의 이 서식을 바꿔줬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값을 한번 나타나게 해보겠어요. 합계값만 나타나게 하겠다. 이럴 때는 데이터 이 각각 계열의 서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합계가 들어간 막대기만 탁 클릭을 하니까 어때요? 그것만 지금 선택이 됐죠. 네, 이렇게 합계를 나타내는 막대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범례 옆에 있죠. 데이터 레이블 즉 레이블을 다는 거예요. 값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안쪽 끝에 가운데 뭐 이런 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럼 어때요? 그 값이 레이블 값이 합계에 대한 레이블 값이 나타나고 있죠. 예, 합계만 이렇게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합계 값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몽땅 선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키 누르면 글씨를 크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서체라든가 색깔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클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색깔은 이제 빨간색 선택해 주라고 나오죠. 진한 빨강과 빨강이 있는데 그냥 빨강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쉽게 레이블을 데이터별로 레이블을 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ESC 키 누르면 어때요? 선택이 해제가 되죠? 이렇게 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식뿐만 아니라 각 축의 서식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 역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축 항목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이 축의 서식을 정할 텐데 축에서도 지금 세로축을 먼저 해볼게요. 이 값이 너무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5천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로축 서식을 정할 텐데 기본 축 표시, 1000단위 표시, 100만 단위 표시, 10억 단위 표시, 로그 눈금을 사용한 축 표시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의 차트하고 맞지 않아요. 표와. 이럴 때는 세로축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자가 자기한테 맞는 옵션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일단 최소값은
얼마가 좋을까요? 0이 좋겠죠? 최대값은 우리가 지금 최대값이 25,000원이니까 이렇게 레이블에 글씨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올리겠어요. 3만으로 올려주겠어요. 그리고 뭐죠? 주 단위도 지금 5,000단위니까 여기 너무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이 분기별 실적이 너무 안 보이니까 주 단위도 조금 낮춰서 2,000단위 정도로 낮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닫기까지 해주면 이렇게 주 단위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치밀하게 들어가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차트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줘도 되겠죠.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글씨가 또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좀 위쪽으로 좀 옮겨주고 차트를 조금 키워줄까요? 이렇게 차트를 좀 키워줬어요. 이 줄이 너무 많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 줄의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눈금선 있죠. 축옆에 눈금선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가로 눈금선이잖아요. 그죠? 가로 눈금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 눈금선도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이런 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작업자에 맞게 바꿀 때는 옵션, 눈금선 옵션을 선택을 해서 뭐죠? 선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선 스타일에서 이 대시된 선의 종류를 넣을 거예요. 실선보다는 파선, 여기 뭐 둥근 점선, 사각점선, 파선 있는데 이렇게 파선으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선의 크기 같은 것도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뭐 선의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기 같은 거 다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선색은 위에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 스타일을 해서 바꿔줄게요. 어때요? 이렇게 파선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꾸며봤어요. 이 차트의 기본 옵션도 축 옵션도 바꿔보고 데이터 옵션도 바꿔보고 색깔도 넣어봤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며도 봤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F11키를 눌렀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랬더니 어때요? 차트가 미리 보게 되면서 보기가 쉽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차트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